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제방 GPD 고성입니다. 자, 요즘같이 이제 데이터가 중요해질 때 데이터 보호가 큰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화두가 아니라 거의 디폴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암호화, 또 키 관리, 복호하는 키 관리, 이런 이제 암복화 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로 떠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 관리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것에 대안은 무엇인지 엔사이퍼 시큐리티의 마건일 차장님이 계속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사이퍼 시큐리티 마건일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그 요새 뭐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엔사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암복화 네.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주고 키 관리를.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비즈니스가 굉장히 옛날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시대인 것 같은데 요즘이. 네, 맞습니다. 최근 한 5년간 네. 저희 HSM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한 거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이제 IT 시장이 많이 급변했잖아요. 네네.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뭐 블록체인, IoT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서 네. 저희 HSM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도 되게 많아졌어요. 네. 자, 근데 그 HSM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HSM을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네. HSM을 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이따 그렇죠.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네. 쉽게 지금은 이제 딱 한두 줄로 딱 쉽게 설명해 준다면. HSM은 저게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의 약자고요. 네. 보안 모듈, 전용 보안 모듈, 그러니까 네. 전용 암호화 장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네. 요새 키 관리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키 네. 관리하고? 일단 요 전용 장치에 하드웨어 장치에서 네. 요 안에 키를 관리하고 요 장치에서 모든 암호화 연산을 다 해주는 거라서 저희 장비는 이제 요런 HSM을 도입을 했을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키 관리상의 장점이 많이 있죠. 네. 자, 그럼 현재 그 이런 HSM이 뭐 많이 쓰이고 있나요? 네, 대부분 이제 보안이 매우 민감한 기업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금융 쪽 대기업이라든가 제조사 대기업들은 네네. 거의 다 이미 10년 전부터 HSM들을 다 사용하고 계세요.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IoT나 블록체인이나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 이머징 마켓에서는 아직 도입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저쪽도 많이 쓰겠네요. 뭐죠? 그 암호화폐 쪽도. 암호화폐 쪽도 사고가 많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도입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도입을 실제로 많이 하셨죠. 네. 네. 자, HSM의 H가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프트웨어로도 키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소프트웨어로도 할 수는 있어요. 네. 할 수는 있지만 네. 어려워요. 쉽게 어려워요? 말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소프트웨어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지 어렵기만 한 겁니까? 뭔가 이렇게 보안에 네. 뭐 이슈도 있는 겁니까? 소프트웨어로 키 관리할 때. 일단 거의 여태까지 소프트웨어적으로 HSM이랑 동일한 수준의 구현한 제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하게 구현을 했더라도 실제 이제 보안 회사들은 감사를 받잖아요. 여러 회사들은 네네. 감사를 받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해서 이제 키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질문들이 많아요. 일단은. 네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구나 라고는 넘어가는 건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당신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자가 많이 피곤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한다면 기본 뭐 갖고 있는 세트에 서버라든지 뭐 이런 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 서버 자체가 또 많이 탈취도 많이 당하니까 요즘 같이 그죠? 네네. 침투도 많아지고 예. 그런 것에 대한 뭐 어떤 뭐 포텐셜 나쁜 포텐셜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건 어떻습니까? 이제 보통 서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리눅스를 쓰건 아니면 윈도우를 쓰건 딱 알려진 OS 있지 않습니까? HSM은 어떤 OS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HSM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늘 방송으로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방송으로도? 일단 NDA가 맺어져야지만 이제 모든 시청자분들 NDA 오케이. 맺어지만 할 수 있는 얘기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반적인 리눅스나 윈도우나 이런 상용 OS는 아니에요. 네. 자체 OS구나. 자체 OS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일반적 상용 OS는 네. 그 자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네. 패치도 계속 하고 네.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이. 네. 근데 이거는 자체 뭐 상용 OS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그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커팅한 커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용 OS들이 갖고 있는 홀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네. 이 소프트웨어로 키 관리를 하는데도 있고 네. 하드웨어로 키 관리, HSM 키를 관리하는 데도 있고 네.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죠 지금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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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특히 기업 규모가 크지 않은 곳들은 사실 HSM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 법에 있어서 무조건 반드시 HSM을 사용해야 뭐 이런 항목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선뜻 도입은 아직 많이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저희 키가 네. 이제 어떤 개인정보건 네. 기업의 어떤 자산이건 간에 네. 키가 만약에 그것이 밖으로 노출되면 네. 노출되거나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키가 노출되느냐 이제 따라 아. 많이 다를 건데, 제가 이따 뒤에서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VPN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VPN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 VPN 많이 뜨고 있죠. 그렇죠. 재택근무 때문에 코로나 더- 때문에 네, 여러 그렇죠. 가지 이제 뉴 노멀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 노멀의 득을 보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VPN이고, VPN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VPN 서버의 개인키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VPN에 접속을 하려면 저 VPN에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VPN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VPN이랑 내가 과연 안전하게 암호화 통신을 하고 있는지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VPN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VPN 자신의 회사에 아직 VPN 개인키가 털리게 되면 그런 그 해커로 하여금 사용자와 그 VPN 서버 간의 모든 그 통신 내용들을 다 탈취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키를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키들이 당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국내 사례도 있고 해외 사례도 있고. 키가 탈취됐다는 것은 네. 그 본사에 네. 본사 서버에 네. 언제든지 제3자가 네. 억세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언제든지 억세스 사실 여러 가지 뭐 또 방어벽이 또 있으니까. 방어벽이 방어벽이 있으니까. 많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리는 이유는 일단 저기서 사례에서 보는 경우 같은 건 저희가 설치한, 그러니까 보통 서버를 네. 빌려서 그 서버에 이제 자신의 VPN 서버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빌렸던 서버에 백도어가 설치가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들은 모르는 백도어를 통해서 이미 해커가 그 백도어를 통해서 VPN 서버에 개인키를 설치한 사례도 있고, 아니면 내부의 그 내부자가 그 키를 탈취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모든 VPN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 많은 대다수,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VPN들은 키들을 아직 파일 형태로 그냥 보관을 하고 있어요. 네. VPN 서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VPN 서버에 접근만 할 수 있다면, 루팅만 할 수 있으면 그 키를 얻어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네네. 네. 자, 그래도 요즘 뭐 이런 재택근무 때문에 그 VPN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또 요즘 또 보면 또 언택트니까 네. 많은 것이 이제 디지털로 많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럼 전자서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요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도 키가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거기서만 키가 만약에 유출되거나 그러면 그것도 큰 타격일 것 같은데. 그건 정말 큰 타격이죠. 네, 네. 왜냐면은 전자서명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 서명인 것 자체가 신원을 증명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잘 사용하는 공인인증 같은 경우도 그 서명 키 자체가 자신의 R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의 온라인상의 주민등록증 같은 그렇죠. 존재. 온라인상의 나의 분신인 네,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럼 그 키를 털린다는 거는 자기의 주민등록증을 언젠가 뭐 분신했던 거랑 거의 동일하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 온라인에서는 공인인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공인인증들을 관리해주는 여러 가지 인증
인증 업체들, 네. 인증 사업자들은 이미 예전부터 HSM들을 많이 거의 100%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데는 키가 털리게 되면 진짜 사업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심사도 되게 정부에서 까다롭게 해요. 인증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되게 크리티컬한 키 누출에 되게 크리티컬한 업체분들은 다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다음에 요즘 뭐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암호화폐를 좀 뭐 비트코인 이런 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요즘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HSM을 그죠? 네. 네. 쓰고 계세요. 어떠세요? 요즘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 주제와 다른 거지만 암호화폐 네. 시장이 계속 하락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느끼는 거는. 네, 암호화폐랑 이제 블록체인이랑 뭐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뿌리는 같거든요. 네네. 네, 그 한때 묶어서 보자면 네. 암호화폐는 요새는 예전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열기는 사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이 많이 있고요. 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에요. 블록체인을 활용한 인증. 이제 시작하는 건 이제 뭐 B2B 쪽에서 각 분야별로 산업별로 네. 이걸 실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 테스트도 많이 하시고 이제 실제 시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공인 인증이 이제 공인자가 이제 없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설 인증 체계가 이제 인증의 춘추 전국 시대인데 거기 이제 그 인증 기술의 춘추 전국 시대에서 블록체인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요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DID 사업,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키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도 분명히 저희 HSM이 활용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네.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네. 그렇게 어떤 그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지고 네. 이런 사회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올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이 많아요. 이 기술이 그렇죠, 뭐. 뭐 활성화 될 것이다, 아니면 좀 확 가다가 결국은 좀 뭐 사라질 것이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IT라는 사회는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추구해야 되는 사회고, 그러면서 블록체인이 어쨌든 어느 하나의 새로운 기술로 떠올랐기 때문에 제 사견이지만 블록체인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네. 자,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지금 네. 해킹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국내 해외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뭐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 HSM을 쓰면 소프트웨어 키 관리 안 하고 HSM을 쓰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안 당하는 겁니까? HSM을 잘 쓰시면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잘 쓰면 네. 어떤 게 잘 쓰는 건데요? HSM이라고 하는 건 아까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네. 하나의 보안 모듈,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거든요. 보안 모듈이라는 거는 어떻게 사용자가 이건 완전한 그 하나의 완전한 HSM으로서 하나의 완전한 솔루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DRM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하나의 완전한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에 같이 연동되는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잘 그러니까 그 아키텍처를 잘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를 어떻게 잘 HSM으로 연동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을 잘 이제 구성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절대로 키가 탈취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블록체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회사에서 네네. 저희 HSM을 많이 도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도입을 하신 회사는 아직까지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국내에서도 그러면 꽤 많이 도입하고 네, 있습니까?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하게 암호화폐 회사들이 HSM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모르지만 그 키가 탈취당하거나 또 다른 이유로 금전적인 손해가 가장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죠.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는 저희 국내 사례만 보더라도 뭐 몇백억,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뭐 몇백억. 일단 한번 노출당했을 때 받는 타격이 아마 상위, 그렇죠. 상당히 상위에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래소 자체의 신뢰도나 네. 그 비즈니스의 어떤
영속성에 대해서 네. 그 굉장히 데미지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기업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들은 우리 키 관리 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뭐 기업의 이야기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회사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뭐 나 사장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키 관리 네. 부분이 사실 SSH라고 해서 Secure Shell 키입니다. Secure Shell은 이제 원격에서 어떤 특정 서버에 쉘에 접속을 하는 네.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 접속을 할 때 이제 당연히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지만 그 서버에 원격에서 접속을 하겠죠. 근데 그때 이제 키가 필요해요. 근데 그 키가 이제 SSH 개인 키라는 거고, 네. 근데 그 개인 키를 사실 관리를 거의 못 하시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저는 그런 개인 키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지금까지. 보통 이제 그런 서버 업무, 서버 운영자가 아니면 사실은 뭐 굳이 쉘에 원격에서 접속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일반 개인들. 근데 뭐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서버 운영을 하시는 분들, 또 개발자분들은 사실 쉘에 많이 접속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때 개인 키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근데 그럴 때 이제 키들을 물론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관리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이제 나름 저희 전문 설문조사 기관이랑 조사를 했을 때 가장 키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가장 키 관리가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냐라고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1위가 저거였어요. SSH 키. 네. SSH 키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들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보통은? 그냥 보통은 뭐 개인 PC에 파일 형태로 보통 떨궈져 있다든가 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좀 이제 그보다 좀 더 관리하시는 분들은 SS 전용 툴 통해서 패스워드로만 암호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든가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가장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전용 암호 장비, 암호 하드웨어를 통해서 네.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뭐 일반 어떤 IT 운영자들도 이런 이제 키 관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거를 뭐 관리하거나 어프로치하는 그런 것을 아직 잘 익숙치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네. 근데 키 관리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키는 잘 관리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키 관리가 정확히 어떤 게 키 관리고 어떻게 해야 잘해야 되는 것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키 관리라고 하면 키의 생성부터 시작을 하고요. 키를 생성할 때 안전한 난수로 키를 생성한다는 거는 랜덤 넘버를 생성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충분한 엔트로피로 키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키를 생성했으면 이 키를 누가 쓸 것인지 키를 등록을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키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서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제 키를 사용자한테 매핑을 시키고 그리고 디스트리뷰트 인스톨 그러니까 그 키를 배포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키를 익스포트 할 수도 있고 그 키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키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키를 사용하면은 안전하게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키는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키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이 키로 기술적으로는 하나의 키로 서명도 할 수 있고 암호화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RSA 프라이빗 키라고 할 때. 그렇지만 하나의 키가 이 용도 저 용도로 막 여러 군데 쓰이다 보면은 키가 노출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보안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키는 반드시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키에 여기서 뭐 서스펜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키가 폐기가 돼야 돼요. 근데 이미 그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면 키를 당장 폐기를 못 하거든요. 그럼 그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가 다른 새로운 키로 다시 암호화되기까지는 그 키는 유예시켜 놓고 아직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 이제 키를 서스펜드라고 한다고 하고 그 키는 하나 계속 오랫동안 계속 사용을 하면은 키가 계속 노출될 위험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키로 또한 그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가 되게 상당히 많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키는 항상 일정한 주기로 로테이트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키를 디스트로이
키가 더 이상 쓸모없고 로테이트 됐으면 안전하게 폐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키를 생성하고 나서 키를 안전하게 백업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리고 그 백업한 키를 안전하게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백업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키를 복구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키를 백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키를 폐기를 했는데 백업된 키가 남아 있으면은 그 키를 뭐 임의적으로 악의적인 사용자가 다시 만약에 복구를 할 수 있다면 키를 폐기하나만 하니까 그런 네네.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백업된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그 키가 엄한 데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를 단순히 백업해야 되는 게 아니라 키를 안전하게, 백업한 키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키의 리커버리에서는 키의 리커버리, 그러니까 키를 복구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을 되게 잘해야 돼요. 누가 이 키를 복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키를 복구할 때는 적법한 절차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쉽게 키를 복구할 수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것들이.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각 개별 용도마다 각 키를 만들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다양한 단순히 키를 생성하고 단순히 복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분야마다 그걸 다 관리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하겠는데, 지금 말만 들어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어떤 한 개인이 구현하려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건 오류가 생길 것 같은데요, 나중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쉽게 하시려면 전용 장비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키 관리, 요런 아까 그 전에 보셨던 그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 각 단계는 요 키 정책을 통해서 이제 다 정의가 되고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단계 키의 정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근데 이 키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키만큼이나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왜냐면 키의 정책 중에 어떤 예를 들어 키의 정책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악의적인 해커가. 그러면 원래 밖으로 빠져나오면 안 될 텐데 정책만 싹 바꿔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도 키만큼이나 안전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정책 따로 키 따로 놀면 안 돼요. 키에 대해 정책이 한번 바인딩이 됐으면 반드시 이 사전에 그 정의된 정책 따라 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보장을 해줘야 돼요. 정책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키는 따로 놀면 정책을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잘 구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책을 정말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게, 키만큼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 정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정책을 잘 관리하는 것도 HSM에서 해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HSM에서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키를 단순히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는 게 HSM이 하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 사용자가 정의한 정책에 따라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HSM의 본연의 임무거든요. 왜냐하면 키의 정책이 다양한 어떤 조건에 대한 것들을 잘 상세하게 잘 우리가 규정을 해놓을수록 이것이 나중에 탈취가 되더라도 누가 악용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쓸 때,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전한 키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들 해오고 있나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드웨어 기반의 이제 키 관리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그런 말. 네, 이런 거는 이제 사용자들 일일이 다 구현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해줄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기가. 그때 전용 하드웨어 장비들이 있는데, 전용 하드웨어 장비라고 하면 하드웨어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노트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조그만한 TPM이라고 하는 전용 암호화 칩도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CQ 엘리멘트라고 하는 전용 조그만한 그 하드웨어 암호화 그 모듈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듈들은 물론 이런 조그만한 그 HSM,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그만한 HSM이거든요. 이런 하드웨어 모듈들은 아까 앞서 설명한 정책들 그런 것들의 일부는 구현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그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주지는 못해요.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디바이스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사용자 단말이라서 크게 암호화 업무에 대한 그 부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인증 업무 같은 거, 인증 업체의 업무라든가 그 뭐 제조사의 뭐 인증서 발급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암호화 업무가 상당히 많겠죠. 그 동시 접속자 수도 서비스에 따라서 뭐 몇만 명 이상일 수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의 암호화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해요. 네. 안전하게. 그래서 그런 장비가 저희 HSM이라고 불리는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고요. 네. HSM이라는 장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에서 키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처리해주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 장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뢰예요. 신뢰. 신뢰. 네. 그러니까 정말 사용자 키를 안전하게 관리해주고 사용하게끔 해주느냐, 그만큼 신뢰된 환경을 제공하느냐. 왜냐면 신뢰가 없으면 굳이 이 제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네. 자, 근데 신뢰라는 것을 네. 신뢰라는 것을 어떻게 담보하십니까? 일단 가장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기본은 네. 인증서입니다. 보안 인증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CMVP라는 인증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글로벌하게는 PIPS 140-2라는 인증이 있어요. 네. 그런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여러 가지 보안 위협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CC라는 인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인증도 뭐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건 실제 필드에 이 제품이 썼을 때 과연 얼마큼 얼마나 오랜 기간 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다양한 데서 네. 뭐 실제 쓰여지고 있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 소개를 보시겠지만 네. 저희 엔사이퍼 시큐리티 회사는 20년 이상 요 HSM 제품을 팔아온 회사예요. 그리고 20년 이상 한 번도 보안 사고가 없었던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레퍼런스라고 많이 하죠. 사용 사례가 저희 HSM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기업 수만 1000여 개 이상, 글로벌하게 네. 1000여 개 이상의 기업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뭐 글로벌하게 큰 회사들 많이 대부분 저희 HSM을 사용하셔서 국내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특히 뭐 금융회사들 여러 가지 제일금융권,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거의 다 HSM을 저희 거를 사용을 하고 계시죠. 네. 네. 뭐 컨설팅도 하시나 보죠? 네, 저희가 이제 HSM이라는 제품만 파는 게 아니고 HSM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개발해 드리기도 하고 HSM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컨설팅 팀이 따로 있고 개발팀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경우는 HSM뿐만 아니고 HSM이 보안 모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안 모듈이 가장 잘 활용돼 왔던, 그리고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PKI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PKI 쪽에는 저희가 이제 전문 그룹이 있어서 그 전문 팀이 있어서 PKI 쪽은 전문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키 관리라는 것은 결국 이제 뭐 IT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따라서 키 관리도 뭔가 같이 연동해서 뭐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지. 네.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맨 처음에 첫 번째 그 키 누출 사례로 설명드렸던 VPN, SSL, 그리고 뭐 한 5, 6년 전에 한창 저희 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뜨거웠던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이런 쪽에 이제 많이 HSM이 적용이 되어 왔어요. IT 트렌드가 거기에 맞춰져 있었고, 그리고 한 3, 4년쯤에 한 번 또 뜨거웠던 것이 그 모바일 페이먼트 쪽, 지불 결제 기술들. 항상 뭐 삼성페이라든가 LG페이라든가 아니면 뭐 간편 결제 한창 또 뜨거웠었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할 때 간편 결제 솔루션들, 모바일 통한 간편 결제 솔루션들, 이런 간편 결제 솔루션에 또 그 사용되는 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HSM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3, 4년 전까지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뭐 한 3년간은 IoT, 블록체인, 그리고 요새는 또 멀티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환경이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런 쪽에서도 이제 HSM들이 새롭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근데 요 예전에 이제 HSM이 적용됐던 분야랑 최근에 HSM이 이제 새로운 분야에 적용되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이건 어떤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SSL이나 인증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공인인증 같은 경우는 키가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관리해야 될 키의 개수가 뭐 많아야 뭐 몇십 개? 요 정도면 뭐 충분했어요. 네. 그러니까 HSM에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10,000개 정도의 키가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하나의 HSM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널널했죠. 네, 널널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오고 IoT가 오고 네. 하면서 관리해야 될 키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일단 퍼블릭 블록체인이면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 사용자 개인 키들을 다 자기들 블록체인 키를 갖고 있잖아요. 기존의 PKI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그 인증서 개인 키는 개인들이 관리를 했어요. 네. 만약 잊어버리면 재발급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네네. 은행 네. 들어가가지고 네네. 별로 이제 중앙에서 뭐 따로 관리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재발급만 해주면 돼요.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야기가 달라져. 재발급이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은 기존에 서명됐던 모든 장부의 기록들이 히스토리가 다 히스토리가 이미 그 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를 반드시 잃어버리면 그 키를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용자가 그 키를 안전하게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난 모바일 디바이스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 근데 모바일 디바이스 잃어버리면 방법이 그렇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모든 블록체인 키들을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만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들을. 그러려면은 이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자가 수천만 개의 키를 다 관리를 해줘야 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역시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 필요하고. 네. 근데 기존의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사용하자니 예를 들어서 5천만 개, 우리나라 전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개의 인증서 개인키를 만약에 관리를 해준다고 쳐봐요. 그럼 HSM 하는 사람은 10,000개예요. 네. 그러면 이걸 일단 순수하게 그냥 단순 5,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5,000개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당장 HSM 얼마인지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비싸요. 네. 싸지는 않거든요, 저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뭔데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이? 그래서 그러면 단순하게 키를 HSM은 마스터 키만 관리를 하고 이 마스터 키도 다른 사용자들의 키는 랩핑해서 보호를 할까. 랩핑한다는 거는 그 키로 자신의 키로 사용자들 키를 한번 암호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랩핑을 한다는 거는 이미 HSM의 보안 경계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네네. 네. 이 보안 경계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통 HSM이 보호해주는 HSM이 직접 보호해주는 보안적 경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키가 HSM 안에 있으면 당연히 HSM 보안 경계 내에 보호를 받는 보안 경계 내에 있겠죠. 근데 만약에 HSM이 이 키를 토큰화를 시켜서 안전하게 토큰화를 시켜서 또 HSM 내부에서 저장하는 거랑 동일한 보안 수준으로 HSM 밖의 키를 저장을 할 수 있으면 뭐 서버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아무데나 그 토큰하는 키가 저장되는 곳까지 HSM 보안 경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확장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키가 외부로 토큰화돼서 나간 그 키 토큰이 HSM에 동일한 보안 수준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안 경계 확장이 된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보면 그러면 키 토큰화를 시켜서 HSM이 동일한 보안 수준으로 키 토큰화를 시켜서 밖에다 빼고 밖에다 관리하면 일단 키의 저장 개수랑은 제한이 없겠구나. HSM 밖에다 저장을 하니까 스토리지의 용량에 받쳐주는 한 네. 뭐
만 개든 천만 개든 몇억 개든 요새 뭐 테라바이트는 우습잖아요. 네. 저장 개수엔 제한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HSM은 일반적인 HSM이랑 다르게 애초부터 이런 거를 기획을 하고 있었는지 안 했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으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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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운영 편의성 때문에 저희는 이제 HSM의 안에 마스터 키들을 두고 여러 가지 그리고 HSM 안에는 여러 가지 마스터 키들로 사용자의 키를 HSM의 동일한 보안 수준으로 토큰화를 시켜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용자의 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디렉토리, 특정 디렉토리. 그러면 그 사용자의 디스크에 저장이 됐잖아요. 네. 그럼 사용자 디스크는 아무래도 그 HSM 장비보다는 뭐 누가 악의적이건 네. 아니면 실수건 누가 거기 억세스가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럼 토큰 억세스 해가지고 토큰을 까볼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그게 만약에 깔 수 있었으면 네. 저희가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네. 20년 이상 네, 해오고 네. 있잖아요. 그 네. 말은 한 번도 요게 그럼 이 토큰 네. 방식은 처음부터 엔사이퍼가 이런 이제 HSM 만들 때부터 네. 이런 방식이었어요. 네네. 오. 저희가 이제 상당히 그 당시 획기적이었겠네. 되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밖에 지금 안 되는, 구현이 안 되는, 저희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것이 요즘 이제 이렇게 어떤 그 관리할 키들이 엄청나게 폭증하는 시대에는 네. 어떻게 이걸 딱 어떻게 네, 맞아 떨어지는 우연인지 거죠. 뭔지 딱 맞아 떨어지는 저희가 거예요. 사실 맨 처음에 이렇게 HSM을 키 관리 아키텍처를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운영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키가 HSM 내부에서만 존재를 하게 되면 키를 뭐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키를 이중화를 구성한다거나 할 때 상당히 운영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보안 수준을 제공하면서 좀 더 쉽게 HSM을 키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었고 네. 그게 이제 요즘에서 좀 더 빛을 발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아니 근데 아까 그 토큰이 네. 굉장히 뭐 탈취되더라도 네. 못 열린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양자 컴퓨팅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제 나올 것 같아. 그런 걸로 또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런 걸로도?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네. 바로는 양자 암호로 지금 현대 암호가 뚫릴 수 있는 부분은 제일 쉽게 뚫릴 수 있는 부분은 비대칭키예요. RSA나 뭐 RSA 같이 어떤 지수 연산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 연산들은 지금 양자 컴퓨팅을 이용하면 쉽게 뚫릴 수 있다고 해요. 컴퓨팅 파워로. 네, 컴퓨팅 양자 암호 특유의 컴퓨팅 파워로.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단순한 그 대칭키 기반의 암호화들, 네. AES나 DES나 이런 대칭키 기반의 암호화들은 양자 컴퓨팅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오래 걸려요. 요거는 수학적 연산이 아니라 정말 브루트포스 어택이거든요. 네. 처음 1부터 끝까지 다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도 대칭키가 양자 컴퓨팅에 있어서는 비대칭키보다는 안전. 그렇다고 뭐 대칭키가 양자 컴퓨팅에 어느 정도 네. 성숙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근데 AS나 DES나 이런 것들은 알려진 알고리즘이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 이 키블랍을 만드는 기술은 단순히 키를 암호화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저희만의 알고리즘으로 여러 가지 키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안적 기술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토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브루트포스 어택을 해서 뚫릴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루트포스 어택을 해서 뚫리려면 모든 그 바이너리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브루트포스에서 어떤 정확한 오리지널 데이터를 그렇죠. 얻다고 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오리지널 데이터가 실제 오리지널 데이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네. 바이너리 구조를 스트럭처를. 모르니까. 네. 그럼 여기 이제 토큰을 만들 때 네. 아까 그 정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책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토큰 네. 만들 때? 그래서 키 토큰이라고 하면은 네. 키 토큰을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키일 거고 네. 또 하나가 키만큼이나 중요한 게 아까 정책이라고 정책.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키에 대한 정책이 한꺼번에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키가 사용될 때는 항상 이 키의 정책을 따라가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놓은 거죠. 네. 자, 이것이 뭐 그렇게 어떤 보안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건 네. 좋은데 이 성능 같은 것은 어떤지 과연 네. 실제로 현실에서 성능이 담보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다면. 네, 그래서 사실 저희 HSM은 항상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키의 개수를 무제한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의 개수의 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키의 개수에 한계가 있어요. 대략 몇만 개. 왜냐하면 저희가 키를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 키 토큰이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는데 키 토큰이라는 건 작은 하나의 파일이거든요. 작은 사이즈에. 근데 작은 사이즈의 파일들이 하나의 디렉토리에 수만 개, 수천만 개가 쌓이게 되면 그 파일 I/O 때문에 엄청난 그 성능 저하가 발생이 됩니다. 파일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몇만 개가 넘어가면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능 저하가 급속히 와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저희가 이제 극복하고자 이번에 새로 이제 개발한 솔루션이 HSK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High Scalability Key Store라고 하는 제품인데 기존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키 토큰을 일반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은 파일들이 많아지면 성능 저하가 오지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허리만 날리면 바로바로 오거든요. 아무리 데이터가 많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파일 시스템에 따른 성능 저하가 전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네. 물론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기까지의 약간의 오버헤드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만 감안한다면 훨씬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성능적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JC라는 API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자바 JC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저희 HSM과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API를 자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HSK 자바 J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갖고 계신 데이터베이스 안에 사용자 키를 사용자 HSM 키 토큰을 저장을 해서 사용자 키가 아무리 많더라도 키의 개수에 상관없이 일관적인 성능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고, 요거는 실제로 뭐 테스트한 결과치인가 보죠? 요 장표는? 네. 그리고 저희 데모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아래 행은 이제 키의 개수거든요. 아래 축이 X축이 100개, 10,000개, 뭐 10만 개, 1000만 개. 그리고 위에는 이제 초당 몇 번 서명을 하느냐, RS2048을 몇 번 서명을 하느냐, TPS, 트랜잭션 퍼 세클 나타내는 부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키가 아무리 많아져도 TPS 성능은 일정한 거의 선형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아무리 키가 많아도 HSM에서 키를 일관적인 성능을 보장하면서 연산을 시킬 수가 있구나. 네, 볼 수 있죠. 뭐 행안부에 들어왔어. 이거는 행안부 정부 24면 이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최근에 올해 1월에 시작된 서비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 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 그렇죠. 등본 이렇게 발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기존까지는 발급을 하면 바로 출력을 했어야 됐어요. 네. 근데 이제는 저희가 아니라 정부가 정부 24가 개인 지갑을 전자 지갑 같은 거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 자기 전자 지갑 안에 그런 자기가 발급받은 증명서를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보관된 증명서는 기존에는 증명서를 받으면 그걸 프린트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반쪽짜리 전자행정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전자적으로 발급받고 이 전자문서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가지 않고 오프라인에 가지 않고 자기 지갑에 들어있는 전자증명서는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당연히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겠죠.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고 요런 사용자 인증이 필요할 때 요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뭐 이제 전자정보에 대한 전자증명서에 대한 뭐 무결성을 보장을 하는데 요런 이제 사용자들이 또 개인키를 다 당연히 또 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받기 위한 개인키들을 사용자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죠. 네. 근데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백업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증명서를
서비스하는 행정안전부가 요 사용자 키들을 다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모든 그 사용자 인증 연산이 다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의 인증서 개인키가 다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HSM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인증서 키를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HSM은 그렇죠. 이렇게 대량의 5천만 개 키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 같이 그런 시큐한 토큰을 만든 방식이 아니니까. 네. 근데 때마침 저희가 이런 HSK랑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HSM의 보안 경계를 데이터베이스까지 확장시킨 이런 HSK 솔루션을 저희가 작년에 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때가 맞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솔루션을 대량의 키를 HSM을 통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 솔루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대량의 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HSM이랑 그리고 HSK 솔루션을 함께 그러니까 행안부 정부24가 네. 예전처럼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등본에서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네. 어디 오프라인에서 제출하거나 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지금 월릿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다 네. 그죠? 그 월릿에 대한 어떤 그 뭔가 확실한 어떤 보안의 담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더 네, 네, 필요한 네, 거가 네.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완전하게 전자로적으로 다 해버리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개인기가 만약에 탈취가 되면 엄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해커가 엄한 사람의 타인의 뭐 전자증명성을 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상당히 민감한 그렇죠. 시대에 상당히 큰 개인키 누출에 상당히 민감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HSM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 전자정보 24도 맞지만 결국 이제 모든 것이 점점 이렇게 오프라인을 배제하고 완전히 디지털로 다 끝내버리려면 네. 이런 이제 정말 효과적인 네. 키 관리가 되게 모든 분야에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특히 요새는 데이터가 정말 넘쳐나거든요. 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로 결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인증 업무를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한다든가 하면서 거의 대부분 모바일 디바이스나 인터넷, 자기 데스크탑 노트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되게 개인정보에 밀접한 데이터들이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자기 자산이기도 해요. 고객의 정보가 자기 자산이니까. 그리고 기업 민감한 데이터도 있을 거죠. 그래서 요새는 거의 대부분 모든 왔다 갔다 이 공기 중에 또 돌아다니는 데이터는 다 암호화돼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암호화가 일상화된 시대고 암호화가 일상화됐으니까 그만큼 또 키에 대한 관리도 그만큼 성숙해져야 되고 좀 더 키 관리도 좀 더 진보해야 되겠죠. 네네. 자, 오늘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질문 답변해 주기 전에 여러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퀴즈를 냈거든요. 이 퀴즈에 대해서 HSK 솔루션은 대량의 키를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HSM의 보안 경계를 어디까지 확장하였나요? 자, 우리 아까 좀 전에만 얘기했던 건데 그거에 대한 것을 한 단어죠? 네, 한 단어. 네, 한 단어만 써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써주신 분께 저희가 블루투스 이어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힌트를 준다면 예전에 우리가 파일로 관리했었죠? 네, 그렇죠. 네. 네. 간단하게 알파벳 2글자면 돼요. 네. 네. 한글로는 6글자. 6글자죠.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되었고요. 저기 여러분 그 답글 써주시면 되고요. 방정무님이 제일 먼저 맞추셨네, 그죠? DB 데이터베이스. 오답도 굉장히 많네요. 네네. 이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자, 방정무님은 당첨되셨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좋은 질문 하시면 두 분께 드릴 거니까요. 방정무님은 퀴즈 맞추신 걸로 하겠고요. 자, 마차님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자 두 분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짧고 좀 진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지금 엔사이버 시큐리티가 또 답글을 달아주고 있거든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해 주시면 또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문에 구체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천식님께서요. 수준이 높아서 제겐 너무 어려운 내용 같은데 단순히 질문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이 암기하고 있는 비밀번호, 발급받은 키, 인증서 등을 묶어서 HSM 서버로 전송하면 허가된 사용자라고 인증을 해주는 것인가요? HSM 일단 간단히 대답드리면 그렇지는 않고요. 네. HSM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시 HSM에 있는 키에 대해서 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해요. 네. HSM 나름의 네. HSM 미리 사용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HSM의 그 사용자에 맞는 패스워드도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임의의 뭐 비밀번호가 아니라 HSM에 사전에 등록된 네. 그런 이제 비밀번호 사용자고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면 이제 HSM에 접근할 수 있죠. 네네. 잠깐만요, 이게 뭐가? 이게 댓글창이 왜 좀 제가 여기 아이패드로 읽어드릴게요. 그냥요. 이게 좀 늦게 이상하게 늦게 뜨네 지금. 최병수님, 관리 키 개수가 성능에는 이슈가 없어도 관리 가능할까요? 관리 키 개수가 엄청 많아지면. 관리 가능한 관리 가능한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자면 네. 성능에는 이슈가 없을지 모르지만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도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키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키의 개수가 많더라도 그 키의 그 수많은 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는 몇 되지 않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키 관리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네네, 보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김승주님, 키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하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는지요? 저거는 사실 HSM의 서는 그렇게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게 너무 복잡하면 사용성이 또 떨어지면서 사용하기 불편하잖아요. 네네. 다만 철저한 권한 접근 그 키를 복구할 수 있는 권한 관리는 해줘야겠죠. 그래서 네네. 저희는 키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고 특정 사용자만이 키를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그 특정 사용자라고 하면 키를 복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어떤 스마트 카드, 투팩터 인증 매체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이 해당 키를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간편하지만 보안은 강력한 네. 그런 키 복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종호님, 사용자가 분실한 키 또는 키를 빼앗긴 경우에는 이런 키는 사용을 완전히 제거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키를 빼앗겼다, 분실했다는 어쨌든 키가 누출됐다는 거잖아요. 키가 누출됐다는 거는 해당 키로 암호화된 것들은 더 이상 암호화되지 않은 거랑 네. 동일하고 그리고 분실한 키의 종류가 어떤 키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공인인증서의 인증기관의 CA의 개인키가 만약에 누출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 키를 폐기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키로 발급된 모든 인증서들을 다 폐기시켜야 돼요. 네네. 그리고 새로 다시 발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키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네. JH님, 클라우드에서 오픈스택의 컨트롤러 노드를 통해서 키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HSM과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이런 거랑 오픈스택이 중복해서 구축된 사례가 있는지요?
중복해서 구축, 보통은 이제 키를 관리하면은 한쪽에, 그러니까 키를 관리하는 그 엔티티가 둘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쪽에서 아무리 키를 잘 관리하고 있어도 이쪽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키 관리는 한쪽에서 합니다. 그게 HSM이든 말씀하시는 뭐 오픈스택이든 뭐 노드든 네. 한쪽에서만 보통 키를 관리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만약에 HSM을 도입을 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하던 키들을 다 HSM으로 마이그레이션해서 관리를 하게 되시죠. 네. 네. 이기수님,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금융권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키 관리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사이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솔루션에 대한 로드맵이나 준비가 있는지요? 블록체인 저희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많이 블록체인 기술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이 많이 새롭게 구현돼서 버전업이 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블록체인은 기존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특정 커브가 사용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시겠지만 뭐 SCP 이렇게 원 커브라든가 그런 커브들을 저희가 이제 뭐 새롭게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새로운 뭐 그 서명 메커니즘 네.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윤태현님, 기업이 A 클라우드 사용하다가 B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 클라우드 업체에 설정된 암호화 키는 이전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키를 그러니까 이게 멀티 클라우드의 이야기인데요. 물론 문제는 없겠죠. 예, 왜냐면 뭐 키가 누출되지 않는 이상, 키가 누출되지 않는 이상 키를 단순히 옮겨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만 이제 클라우드에서 키를 사용할 때 관리를 할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키에 대한 소유권, 통제권이거든요. 내가 과연 이 키를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이 키에 대한 통제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클라우드 사업자가 내 키를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 운영을 그러니까 이 키를 사용하는 통제권은 내가 가져갈 것인가.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사업자가 마음대로 내 키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 키를 마음대로 쓰게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통제권을 자기가 가지고 올 것인가를 이제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클라우드 사업자가 뭐 설마 사용자의 키를 뭐 임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하겠어요? 그렇진 않지만 문제는 사용자의 실수로 어떤 클라우드의 설정을 잘못한다든가 그래서 사용자의 계정이 털리거나 그런 이제 클라우드가 해킹을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키에 대한 통제권은 자기가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키에 대한 통제권을 HSM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도 갖고 있습니다. 네. 최병수님, 블록체인 사용 시에 사용하던 단말 분실 시 기존 정보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HSM에서 키 관리 시 이력 관리가 되는지요? HSM에서 기존 정보라는 게 아마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만약에 장부에 있는 히스토리 그러니까 거래 정보, 그 서명 정보들이라면 당연히 HSM을 통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네. HSM은 단순히 서명을 해주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HSM이 어떤 키를 사용을 했었는지 그리고 HSM이 키를 어떻게 폐기를 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인해 볼 수가 추적이 돼요. 네. 네. 조용범님, 실시간으로 파일 생성을 감시하다가 주요 키워드나 개인정보가 탐지될 경우 즉시 파일을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암호화 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프트웨어 내 하드 코딩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게다가 매 파일 암호화할 때마다 키를 생성해서 적용하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HSM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줄 수 있겠죠. 이제 예를 들면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HSM에서 하나의 마스터 키를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마스터 키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키를 유도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때 만약에 바로바로 이제 암호화가 필요하다 할 때마다 마스터 키를 기반으로 새로운 키를 유도를 해서 그 해당 데이터를 암호화를 할 수 있고 그 키는 뭐
따로 또 관리 가능하고요.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최용용님, 안전한 키 관리가 굉장히 보안에서 중요한 이슈라는 건 동의가 되는데요. 키 관리의 라이프 사이클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키 관리 못지않게 키의 폐기와 배포가 중요한데 엔사이퍼에서는 이런 키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 해법이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이 사실 배포, 그러니까 HSM의 키 관리 라이프 사이클의 아까 말씀드린 전체 구성 요소를 네. 완벽하게 커버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 중에 대부분은 커버하지만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이제 KMEB라고 하는 다시 하면 KMS라고 하는 솔루션이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스택으로 보시면 HSM 밑에 있고 그 위에 HSM이 못하는 일을 이제 HSM을 통해서 네. KMS라고 하는 제품 솔루션이 이제 그 일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HSM을 못하고 KMS가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배포 같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팩이나 배포. 예를 들어서 배포라고 하면 키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네, 키를 전달해 준다는 거는 보통은 이제 KMEB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요. KMEB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HSM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네. 네,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익스포트할 것이냐의 문제라면 그거는 HSM이 해줄 수가 있어요. 키를 안전하게 이미 안전하게 익스포트하는 방법 표준을 안전하게 익스포트하는 표준 기술을 사용을 해서 키를 밖으로 익스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하고 네. 그게 아니라 KMEB라면 좀 다른 얘기죠. 김주님, VPN 키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키를 사용한다면 보안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의미가 없을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키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키는 이제 KEK라고 하는데 키 인크립션 키를 암호화하는 키. 근데 이 KEK도 만약에 그냥 같은 동일한 서버 내에 똑같이 파일로 저장돼 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KEK를 특정 별도의 분리된 하드웨어에 분리된 서버에 보관을 하고 그 실제 이제 인크립션 키가 실제 뭐 프라이빗 키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 있는 키를 가져다 쓴다. 그러면 의미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필요할 때 쓰고 KEK는 요 실제 VPN 서버에서 그냥 수거해 버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KEK를 안 쓴 것보다는 안전한 보안 강도가 높아지는 건 맞는데 네.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 KEK를 사용하는 순간 KEK는 사용되고 나서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순간은 그 VPN 서버 메모리에 올라와 있게 되거든요. 네. 메모리에 올라온다는 거는 결국은 탈취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KEK를 안 쓰는 것보다는 보안 강도가 높아질 수 있죠. 네. 네. 강수철님, IoT나 BYOD 환경에서 인증 등에 사용되는 키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현재 세미나에 소개해 주신 HSM 장비 또는 솔루션으로 해결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다층적인 보안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저거는 사실은 단순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IoT 환경이나 BYOD 환경에 다들 키를 어떻게 관리하는 키 관리 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IoT 같은 경우도 어떤 인증 체계들은 PKI 기반의 IoT 디바이스들을 인증하는 부분들도 네네, 있고 네. 어떤 IoT는 단순히 대칭키를 이용해서 디바이스들을 인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쉽게 말해서 케바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네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다기보다도 굳이 HSK까지 쓰지 않더라도 단순히 HSM만 사용하더라도 키 관리를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그 좋은 질문 분은 지금 엔사이퍼에서 지금 최병수님과 김승주님 선정하셨습니다. 우수질 분은 최병수님, 김승주님, 그리고 아까 방정문, 최병수, 김승주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블루투스 이어폰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네. 네. 지금 키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키 관리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도 분들을 방문해 보면 키 관리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 키 관리는 감사 항목이라서 잘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막연하고 그래서 좀 키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분야가 뭐 블록체인 분야든 아니면은 뭐 IoT 분야든 아니면 기존의 뭐 금융권이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반드시 제품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키 관리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키 관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저희가 HSM이 뭐 굳이 HSM이 아니라 키 관리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만 솔루션이든 뭐 비싼 솔루션이든 이제는 키 관리를 해야지만이 이런 대암호화 시대에 그리고 이제 인증 춘추전국 시대에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키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좀 토크IT에는 좀 매일 다양한 주제의 웨비나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